그럼 지금부터는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기술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연사님들에게 답변을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수민 연구자님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주제가 이제,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런 건데, 저한테 주신 시간이 8분이에요. 그래서 8분 안에 이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배달 노동의 실태도 잘 보여주시고, 특히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만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어떤 그 정신적인 또 이런 뭐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 이야기들도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안도 대체로 다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뭐 현대, 삼성, 또 외국에 가도 보면은 삼성폰 쓰면 굉장히 뿌듯하고, 현대차 보면 반갑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은 자본주의 150년 역사를 보면 계속 뭔가를 새롭게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도 뭔가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안에서 상품도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가고 고용도 늘려가고는 있는데, 그 방식이 좀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핸드폰인 거죠. 이 안에 앱을 통해서 기업과 고객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같이 접속을 해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중개를 하느냐? 그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보면 요새 이제 가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쿠팡 뭐 이런 이제 유수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엔 그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노동자하고 동반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서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뭐 주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5대 시가총액 5위에 2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고 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30대 기업 안에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을 내는 방식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가 있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 말고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으로 양분되고 그 안에 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분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로 보호해야 될 비용들을 기업들은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계약 자체가 건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건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게 바로 앞에 우리 김수민 선생님이 쭉 얘기해 주셨던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력 중개 회사들도 사람하고 기업을 매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기업은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거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동반자적 관계를 갖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어 흔히 이 플랫폼 기업이 나타난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이런 기술 발달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력은 예전보다는 덜 필요한 거고 덜 필요한 노동력과 높은 기술,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고 미스매치도 줄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러냐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보가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제 통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150년을 지탱할 수 있고 계속 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이런 슌페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계속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노동권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런 의무들을 계속 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마 몇 년 안에 자율주행 차량이 그 거리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나요? 사고 나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져야 되나? 아니면 이 플랫폼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운전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차주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관계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떠한 규제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우 탐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논의와 제어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아까 발제해 주셨던 이런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논의의 중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을 아주 잘 인지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8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8분의 요약을 상당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셨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정보에 독점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자율주행차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뉴스 보니까 배달 노동자가 닭을 배달하는데 닭다리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있다고 보여졌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보호받고 서로가 사회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영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규현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식 배달 노동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플랫폼 노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에 의해서 사실 사람의 노동이 종속되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는 뭐, 현재 이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알고리즘이니, AI 시대니, 이럴 때 전부터도 물론 있었죠. 20세기 초에 이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 같은 데 했을 때 그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매달려서 꼼짝 못하는 이런 광경들이 이제 기술에 의한 사람 노동의 소외, 이런 거를 대표하는 거라면은, 요즘에 그런 기술에 종속된 노동들을 대표하는 거, 이런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가장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종속, 소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는데, 신림동 고시촌이 강남이랑 더불어서 음식 배달의 2대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진짜 집 앞에 가면은 이 다 배달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거 다 핸드폰 보고 있는, 쫙 세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새벽에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 컨베이어 벨트 시대하고는 지금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노동자들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노동자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가게, 이렇게 개별 핸드폰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별 핸드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효율적이 되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의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제문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가장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리즘은 일하는 과정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이 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나중에 평가가 돼서 음식도 그렇고 음식 배달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 막 코를 안 준다든지, 이제 이 거리를 짧게, 호출을 주는 거를 짧게 주는 반경을 적게 한다든지, 이래서 나쁜 일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이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이 사람 평가가 나쁘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잘 안 된다, 뭐 해갖고 자동으로 안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은 이렇게 감시당하고 제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재당하고 감시당하는 걸 알겠지만 제재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플랫폼 노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에서도 많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게 물류 노동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존인 한국에서는 쿠팡 같은 데죠. 거기서도 어떻게 되면 거대한 이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PDA에 어디로 어떻게 몇 발자국 몇 미터 가서 어디로 돌아서 몇 번 진열돼서 몇 번 물건을 또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또 거기 이제 바구니에 넣으면은 또 다음에 어디로 가서 하라는 게 그렇게 계속 나오는 방식이죠. 그걸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지, 이제 아니면 지금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일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제자도 그런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발표자분이나 앞에 정홍주 교수님 토론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좀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갖게 하는,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것의 반대편은 기업이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하기 때문에 사용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사용주로서의 책임이라는 건 최소한의 그 건강, 안전,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걸 하나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록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반영되고 평가되고 그러는데,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게 요소들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밝히더라도 이런 것들이 평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은 꼭 그거 밝히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이거는 이게 굉장히 기업 비밀이라고 안 밝혀주는 거죠. 저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짜여지는 과정,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필요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어서 아까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시키고 빨리 일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리즘을 그렇게 안 짤 수도 있거든요. 알고리즘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짜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최대한 빨리 많이 일하게 하는, 짜내는 이런 데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이제 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다시 짜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요소들, 기준들을 공개해야 되고,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놀랍습니다. 이제 빨간불이 안 켜졌는데 발표를 맞춰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마 그 청중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라는 효율성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리가 너무 묵인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행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대안으로 말씀하신 노동자에 대한 인정, 그리고 기업의 책임들, 그리고 알고리즘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더 건강과 안전을 배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은준 교수님 그리고 장기현 소장님의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시고 박수민 연구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사실 훨씬 더 대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연구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내공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대안,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산업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기술의 역량이 더욱더 극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감시, 굉장히 촘촘한 규제, 촘촘한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그 감시와 독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보자면 비대칭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고리즘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을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제도와 규제들이 이제 마련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반자적인 경제 주체들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